아무튼 이번 본투표 승패를 가를 키가 이제 2030 표심의 향방에 달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표심 어디로 향할까요? 그 내용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장 후보 얘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역대급 비호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성 비하다, 뭐 역사 왜곡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최지원 기자 그 내용을 좀 짚어보죠. 네, 지금 이 김준혁 후보 관련해서 각종 막말 또 역사 왜곡과 관련한 논란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 김 후보가 지난 2022년 출간한 그 책이 하나가 또 논란입니다. 네. 책 제목은 변방의 역사 이런 제목인데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 이런 책 제목인데요. 네.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된 유치원의 뿌리 이런 편이 있는데 여기에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 친일파가 만든 최초의 유치원은 경성 유치원이고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보수화돼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경성 유치원을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친일파 우두머리 이완용이라면서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친일 교육을 시킨 게 바로 우리나라 유치원의 시작이다. 이런 평가도 내렸습니다. 또 한유총은 정신적으로 경성 유치원의 후예다. 이런 말도 저서에 남겼습니다. 네. 일단 뭐 팩트 체크를 해 본다면 경성 유치원에 그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완용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역할을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차차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두 번째 팩트는 우리 유치원 연합회가 보수 단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최 기자님? 예, 뭐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그 유치원 총연합회 측에서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아예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고 몰지각한 표현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네. 좀 더 자세한 입장 표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김준혁 후보의 막말, 뭐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께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아마 리스트를 만들면 뭐 A4 용지 몇 장이 부족할 정도의 이 퍼레이드가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얘기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선엽 장관을 폄하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제 그것도 모두 다 갸웃하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친일 행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저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기회주의적 속성만 늘어나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가장 큰 염려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1,700명이 다부동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근 10,000명 가까이가 전사를 했어요. 거의 패전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기게 된 것은 어떤 거였냐? 바로 미군들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본인이 역사학자니까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이렇게 정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싶을 만큼 많은 얘기를 이제 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성 의원님, 그런데 이것 역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짚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어지간히 진짜 열심히 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까도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나오는지 참 궁금할 정도인데,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다부동 전투에 대해 가지고 패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당시 제 1사단장으로서 낙동강 전선을 잘 사수를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미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까지 이제 펼쳤던 것이죠. 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이제 지켜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백선엽 장군을 이제 뭐 폄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백선엽 장군의 어떤 그 역할을 패전한 것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건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천안함에 대한 인식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함장이 뭐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뭐 같이 수장됐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군들 때문에 이겼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분이 또 미군에 대해 가지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네.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미군을 통해서 승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친미 사대주의적이다,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하셨던 분이 김준혁 후보거든요. 네. 약간 이거를 종합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김준혁 후보는 그러면 도대체 6.25 당시에 어떻게 되기를 바랐던 것일까? 미군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바랐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닌지, 저는 진짜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김준혁 후보가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결국은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 완주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과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가 막말 논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거치 관련 말은 없나요? 수고하세요. 추가 사과 계획 없으세요? 아, 예. 예. 막말 논란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가요? 정조가 같이 정치할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받다가 끝내 죽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꼴이 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성남시장 이재명으로 돼 있는 그 번호에다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여의도 들어가겠다. 기다려달라. 제가 그 당대표 되기 이틀 전에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대표님 다음 대통령 반드시 만들기 위해서 국회 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저런 화면 봤을 텐데요. 어떤 기분일까요? 이제 저게 친명 충성 맹세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되기 이틀 전이라고 하니까 네. 저 때는 뭐 이제 본인이 아마 그 수원시장에 출마할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총선에 출마할 생각도 있었고 원래 네. 수원 정지역에 출마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 출마 생각을 가지고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좀 그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뚜렷한 일념하에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본인의 이제 과거 막말 때문에 지금 여러 논란에 휩싸였죠. 이재명 대표도 아마 저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결국은 사퇴를 안 시키고 지금 끝까지 가는 걸로 그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김준영 후보의 막말 파문이 그냥 그 저 정도에 그치고서 뭐 이제 진영 논리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아마 이틀 뒤에 좀 결과를 보면 네. 아, 그게 파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었는지 네. 그 이상이었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